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중국은 도발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중국해를 두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중국과 미국이 맞서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또 취재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우리 뉴스에서 계속 접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다 보니까요. 먼저 이 남중국해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지어지는 그 섬들 어떤 건지 좀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이 남중국해, 중국 남부가 당연히 이제 겹쳐져 있고요. 예. 또 필리핀과 인도 차이나 반도 등에 둘러싸여서 있습니다. 750여 개 섬과 산호초, 암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곳에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석유만 해도 2천억 배럴 이상 묻혀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그 석유가 8억 배럴 정도니까 거의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천연가스 또한 그 3조 8천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한 대량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에 이곳을 통과하는 그 선박들만 해도 4만 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서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난사, 시사군도, 또 중사군도, 동사군도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영유권 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이 시사군도와 이제 남사군도인데 시사군도 영문명으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불리죠. 주로 이제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이제 크게 부딪히고 있는 남사군도,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데 모두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베트남, 필리핀, 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이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6개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 동남아 국가들이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영유권을 서로가 자기 땅이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2000년부터 자국민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섬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영유권 지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 그 난사군도 여러 개 175개 섬들 가운데 적게는 한 곳, 또 많게는 24개 정도까지 각 6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영유권 분쟁이 이제 불거진 것은 1968년에 이제 유엔 산하에 그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난사군도의 해저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유권 주장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또 문제의 하나는 이 현재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을 규정한 유엔의 해양법이 좀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좀 맞춰서 이제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난해 이곳에 석유 시추 시설도 이제 설치를 했고 이번에 인공섬까지 건설하면서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 풍부해진 사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좀 영유권 문제가 그리고 이제 해상교통의 중심지고 또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인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매장된 천연 자원도 많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슈가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로 인공섬입니다. 이제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남중국해에서도 어느 지역에 다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의도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중국이 여기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중국이 그 인공섬을 만드는 의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인공섬에 군사력을 배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해양 통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4월 10일 그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건설하는 목적은 군사적 방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 외에 민간 용도로 사용할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민간 용도 사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해 안전을 지원한다든가 어민들의 그 어업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난파선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수색 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춘잉 대변인의 그 말에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이 이제 군사적
방위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중국 스스로도 이것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의도를 인정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 그 항공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서초,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융슈자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영서초에 약 한 3km 정도의 활주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 영상에 예. 그 공개가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대충 봐도 활주로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충분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영서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이 영서초는 남사군도에서도 가장 한 복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예. 영서초의 크기가 전문가들의 그 평가에 의하면은 미국이 인도양에서 군사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군사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곳이 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예. 이것보다도 약간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서초에서 각 주변국들의 위치,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하고의 거리가 그 1000마일 이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이러한 섬들에 그 해군력과 공군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직접 위협이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게 영유권 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중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개발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인공섬에 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이 이쪽 남중국해 지역에서 남사군도 지역에서 10개의 섬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은 24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고요. 예. 필리핀 7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뭐 관측소라든가 어민 대피시설이라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슈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너무 대규모로 그것도 이제 군사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서 비행기가 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인공섬에서 비행기를 뜬다면은 뭐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제동을 건 거예요. 예. 다른 곳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특히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을 했어요. 미국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인공섬 중단해라, 건설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속내, 미국이 관련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항해의 자유를 사실은 주장하고 있죠. 예. 공해상에서 그 함정이 자유롭게,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그 함정들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그런 권리고요. 근데 예.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결국은, 중국의 해양 통제를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남중국해에 대한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이 지역은 중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2013년 11월 달에 그 동중국해 쪽에서 아디즈, 즉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방공 식별구역이 선포가 되면은 모든 그쪽으로 이제 운항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민항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아디즈를 선포하게 되면은 일단 이 공중을 사용하는 예. 그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해남성은 사실 남중국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중국의 그 성입니다. 네네. 이 성에서 작년 1월 달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예. 이 조례에 의하면은, 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그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물론 예. 이게 시행은 되질 않고 있죠. 예, 예. 하지만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 통제를 강화한다면은 예. 그런 조치도 보다 진일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제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게 되면 의미군요. 이제 주변 국가의 분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와중에 또 중국이 지난 26일이었죠. 국방백서를 발표를 했어요. 요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동원하겠다라는 건데 이 인공섬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천명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국방백서를 2년 만에 이제 발표를 했죠. 거기다 군사 전략이라는 제목을 또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 상황을 중국에 좀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또 일본의 전후 체제 탈피와 재무장, 또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런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국방력을
육해 공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해군의 그 작전 범위를 가까운 근해뿐만 아니라 먼 이제 원양까지 확대하겠다는 걸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공섬 건설을 통한 자국의 이제 해양력 확대 이런 발판이 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것은 이제 최근 뭐 미국과 일본이 이제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신미럴 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맞불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또 남중국해에서 또 미국과 일본이 같이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근데 이 국방백서를 뭐 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군을 상대로 했다, 미국을 상대로 했다라는 뭐 전문가들이 견해가 뭐 나온 게 사실이고 뭐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자,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현재 상황이라면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이제 1974년에 중국과 남베트남 간의 서사군도에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중국은 그 충돌을 통해서 서사군도 전체를 장악을 했었고요. 예. 1988년에는 그 이 남사군도의 적과초, 중국어로 치과자오라는 그 섬이 있는데 이 섬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또 일어났었죠. 이때는 베트남 해군 9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중국은 최근 그 남사군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한다. 다만 핵심 이익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해양 영토, 권익, 주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무력 사용도 이건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이런 그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호한 그 행동이 가져올 그런 그 남중국해에서의 불안정성, 이거를 좀 우려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입하는 그런 개입 정도를 좀 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외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국가들도 이 남사군도를 자국의 어떤 그 법적 그 조치를 취해서 영토라고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 남사군도 문제를 국제 해양 이 중재 재판소 해양법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지금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그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그 국가들 간의 뭐 대규모 그런 그 중미 간의 충돌 이런 것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그런 그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소규모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호칭을 조금 한번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자로 일단 뭐 난사군도, 시사군도, 뭐 동사군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 측에서도 각자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몇 가지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한자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문명도 있는데 아무튼 좀 편의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4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갔고요. 그리고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가 있죠. 3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남중국해 분쟁도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기서도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오늘 애슈턴 카터 이제 국방장관이 오전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9시에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그 중국이 계속 인공섬을 계속 건설할 경우에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똘똘 이제 다시 뭉칠 것이다. 우려를 표하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을 또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항행을 했고 비행을 해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뭐 정찰 비행을 할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또다시 이제 갈등을 할 그런 여지를 좀 남겼고요. 여기다 일본도 한마디를 또 더했습니다. 그 나카다니케는 일본 방위상도 한마디를 한 미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요. 만족을 한다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중도를 한다면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그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자신들 스스로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라는 기체 아래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에 대한 개입을 좀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에겐 상당히 좀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강대국이 부딪히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예. 서로 적대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보다는 협력적이고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모색하자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아태 지역 동맹국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네. 또 중국은 반대로 이제 미국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1대1로라든가 뭐 신안보관 이런 걸 제시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그 질서를 구축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국의 그런 전략적 갈등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예. 사실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한반도에 관련된 안보라든가 경제 예.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조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속칭 뭐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뭐 그런 예. 우려인데요. 근데 저는 다만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원칙은 확고하고 일단 미국과는 동맹 관계고 그다음에 예.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위협에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다만 중국과는 전통적 안보를 벗어난 어떤 초국가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은 힘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도 같이 이제 군사적 증강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지금으로서. 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미국과 일본의 신미럴 관계 또 여기다가 일본과 중국까지 신뢰에 따라서 좀 대화 모드로 돌아서고 있고 네네.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금 뭐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이제 어떤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합종 연행하는 모습인데 예.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좀 우리의 국익 신뢰가 뭔지를 철저하게 잘 따져서 예. 아주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다가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두고 예. 아베 총리의 최근 방미와 뭐 형식적인 부분이나 뭐 의전이랑 이런 걸 비교해서 좀 지역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예. 것이 아니라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미국과의 실질적인 뭐 동맹 관계를 더욱더 격상을 시키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좀 관리해 나가면서 예. 우리 정부의 실리, 국익 무엇인지 좀 잘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민감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 러시아 또 플러스를 한다면 더 복잡한 셈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좀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